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2009년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아이폰이 우리 세의 삶을 바꾼 지 벌써 1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조종을 당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인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고 또 누구도 올바른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스마트폰 시대, 어떻게 스마트폰을 점령을 해야 생산적이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스마트폰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90대 되신 분 같은데 며느리인 것 같아요. 딸은 아니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갖고 며느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상당히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왜 이게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갓난아기부터 심지어는 90대까지 모두 스마트폰과 함께 사는 삶이죠. 특히 2018년을 넘어오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면서 이 60대 이상 시니어 계층한테도 스마트폰이 절대적인 도구로 되어 있죠. 제가 이제 교육 문제를 가장 많이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정말 골치를 앓고 있죠.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서도 어린 아기를 데리고 식당을 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식당 가면은 어린 아이가 제일 문제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좀 편하게 하고 또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금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한 게 스마트폰은 우리 청년 또 어린 세대들한테는 6번째 손가락이다.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은 손가락을 자르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얼리 어댑터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또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니까 얼리 어댑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SNS도 페이스북이 처음에 나오고 트위터가 처음 나오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에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죠. 그렇지만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중에 SNS에 할당된 시간은 아마 1%밖에 안 될 겁니다. 극히 지금은 적게 SNS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스마트폰은 온전히 생산성 도구입니다. 모든 것.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강의할 때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부하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공부하는 모든 도구까지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런 것도 모두 생산성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생산성 도구로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냐 아니면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삶이냐로 나눠지죠. 스마트폰을 지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풍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디지털 혁명 이전에는 우리 사회를
술권하는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이 주류 문화가 주류가 됐죠. 주류. 저같이 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비주류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고 강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게 통제됐는데 그 당시에도 술에 지배를 당하면은 절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도 경쟁에 뒤처지고 또 술을 지배할 줄 알아야 그 사회에서 앞서 나가서 리더가 되고 그랬었죠.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지배하느냐, 종속당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 요즘 와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초기에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죠. 이제 온 세계가 이제 이런 사진들이 유행했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찍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 발견한 것은 지하철을 타면서도요,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보지만, 스마트폰을 안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 이제 개인들이 스마트폰에 종속되는 거에서 지배하는 걸로 조금씩 바뀐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지배당하는 것이 왜 문제이고 또 스마트폰을 어떻게 정복해야 우리가 올바른 또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이론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스마트폰이 가장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산적인 몰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몰입을 방해한다는 것은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콘텐츠는 사실은 얕은 지식의, 얕은 정보의 콘텐츠들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몰입을 원하는 콘텐츠들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몰입이 라는 것이 이제 이 데이터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긍정의 심리학에서는 이 몰입을 행복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있죠. 긍정의 심리학의 거의 아버지급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라는 책에서 이 몰입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몰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입의 경지에 이르는 플로우 채널이라는데요. 몰입의 경지에 이르는 흐름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너무 나의 역량에 비해서 어떤 일이 난이도가 적으면은 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그럼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지루함을 느끼는 거고 또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은 불안감을 느껴서 몰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능력의 110%에서 120% 정도의 어려움,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가 높은 거죠. 우리 능력보다. 그랬을 때 몰입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성취를 하고 성취감을 맛본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얕은 지식의 컨텐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많이 작동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깊은 지식을 보기에는 쉽지가 않죠. 책을 읽는 경우를 빼놓군요. 저 같은 경우도 전철을 타면은 보통 이제 전철 타면 저는 집이 학교하고 통학거리가 멀어서 1시간 이상 전철을 타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그 시간을 책을 읽는 걸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는 다르죠. 다 스마트폰으로 다른 걸 보는 거고, 특히 이 스크린은 우리 시각을 극도로 자극하잖아요. 이 시각은 사실 파일 용량이 많습니다. 파일 용량이 많아서 우리 이 뇌의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우리 뇌는 또 이 적합화, 그러니까 효율화하는 데 뛰어나거든요. 왜냐면 이 많은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뇌가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뇌는 익숙한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처리해 버려서 뇌의 용량을 많이 쓰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스마트폰의 스크린에 나오는 이 비디오 파일은 우리 뇌가 그렇게 익숙해 있는 파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뇌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죠. 근데 스마트폰을 안 보고 우리가 주위를 계속 관찰을 하면은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누가 타는지, 앞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식당을 가서 이 식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이 비디오 파일이 새로운 비디오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많으니까 뇌가 활성화되죠. 그거하고 우리 스크린으로 보는 비디오 파일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것은 우리 뇌를 이렇게 습관화된 파일을 처리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서 몰입의 연습이 안 됩니다. 몰입의 연습이 안 돼서 제가 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는 거하고 그냥 일반 유튜브나 다른 컨텐츠를 누리는 거하고는 이 뇌 활성화가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은 우리 몰입의 경지에 이르는데 엄청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 같지만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SNS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콘텐츠 소비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의 SNS 알고리즘은 여러분 살펴봤죠? 지극히 편향적입니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은 편향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나한테 익숙한 콘텐츠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뇌가 활성화 안 되고 몰입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스마트폰이 이 몰입을 방해하고 우리가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습관을 키운다는 것이고요. 더 하나는 멀티태스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특히 스마트폰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보죠. 신호등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신호등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급하게 뛰어가거나 아니면 운전하는데 잠깐 서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신호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고 뒷차가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이런 이걸 이제 보통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않을 때 오늘의 주제는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데이터 시대는, 네트워크 시대는 점점 더 멀티태스킹 기능이 필요한데, 멀티태스킹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그냥 효율성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몰입, 집중력. 이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행태로 가죠. 멀티태스킹은 원래 컴퓨터에서 60년대부터 정말 오랫동안 기술을 발달시켰죠. 이 컴퓨터는 CPU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멀티태스킹 기능을 할 건가. 그래서 메모리 기능도 넣게 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알고리즘, 운영체계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하면서 멀티태스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게 할 건가. 이때 컴퓨터가 하는 멀티태스킹은 한 가지 일을 한 CPU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연산 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에 주고받으면서 태스크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업무를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알고리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태스크 스위칭을 어떤 원칙이 하냐면은 업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어떤 업무가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앞순위로 돌리고 하던 일이 두 번째 순위로 밀리면 그것을 메모리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이 중요하면은 다시 이것을 메모리로 돌리고 이것을 다시 앞으로 프로세싱으로 옮기고 이렇게 멀티태스킹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빨리 이전 작업을 끊고 그리고 다음 작업을
올리고 다음 작업을 밀고 이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지난 50년간 이 멀티태스킹 기능은 컴퓨터 기능에서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도 이렇게 아까 살펴본 것처럼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면은 몰입도, 집중력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도 이 컴퓨터가 멀티태스킹 하듯이 태스크 스위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교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일을 이렇게 교대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우선순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는 이 데이터 시대에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위로 올리는 이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이 학생들하고 제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훈련할 기회가 없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올 때까지 어디에서도 이 훈련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하고, 중요한 것은 집중뿐만 아니라 집중은 이전에도, 데이터 시대 이전에도 집중도 중요했지만 데이터 시대, 멀티태스킹 시대에는 집중하면서 다른 우선순위가 왔을 때 이걸 빨리 끊고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일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끊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두뇌에서는요. 인간의 두뇌에서는. 컴퓨터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하고 태스크 스위칭을 할 건가를 지난 50년 동안 알고리즘으로 발전시켜 왔듯이 우리 두뇌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다음 우선순위가 왔을 때 기존의 우선순위를 빨리 끊고, 그리고 다음 게 들어오는 그런 우선순위에 의한 태스크 스위칭,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의에 들어가면요, 스마트폰을 엎어놓습니다. 스마트폰을 엎어놓고, 그리고, 무음으로 놓고요. 그리고 회의에 집중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업무로 넘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처음에 스마트폰 할 때는 저는 맨날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직 제가 얼리 어댑터니까 아이폰이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스마트폰 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저를 이제 그런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미 그 단계를 떠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보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래도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닦았을 때 얼른 끊고 스마트폰을 접는 연습. 그죠? 접는 연습. 이거는 이제 나의 업무 일정을 정하는 것도 똑같죠.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훈련할 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 이것을 아무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안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안 가르치고,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또 오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그날 그때 그 시간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연습. 이것이 멀티태스킹 시대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그래서 그 역량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